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문장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문단을 통해서 영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면 반사 조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다. 한 문장을 해석하는 것을 곧 영어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장을 해석하기보다는 reading comprehension,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아래에 보는 것처럼 21년 7월 고3 21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단도 한 문장씩 해석하지 말고 이 문단을 어떻게 하면 큰 내용을 파악하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제 이번 강의인데요. 제가 이제 문장을 강의하면 직독직해라고 또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문단, 주로 모의고사 문장일 텐데요. 이런 문단을 강의하게 되면 제가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까 상당히 고민하다가 그냥 속독, 속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이해하자, 이런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논리, 독해, 논리적으로 한번 독해를 해보자, 이런 의미도 되는데요. 뭐 이름은 어떻게 짓든 간에 아무튼 한 문단에서도 문단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인 요소를 고르는 그런 읽기 방법을 택하자는 겁니다. 고르자는 겁니다. 해석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빠르게 이해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번 함축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문제의 형태로 됐는데, 제가 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이 문단은 5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문장이 똑같은 기여도가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방의 구조도 보세요. 방에서도 달력과 강의실을 생각해 보세요. 달력이나 선풍기하고 또 책상, 의자,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또는 기물들이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의자하고 책상, 형광등이 달력이나 시계보다 더 중요하죠. 마치 이 5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첫 번째 문장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글감, 글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좀 변칙적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원래 전형적인 영어 문장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글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바로 주제 문장이 되는 것을 전형적인 영어 문단으로 지향하는 글쓰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나 모의고사처럼 객관식이고 또 40만 명 넘는 학생들을 줄 세우기를 한다면, 이런 전형적인 글을 낸다면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변칙적인 글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문단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글감도 아니고 주제 문장도 아닌, 그래서 만약 이런 문단을 English Writing 또는 Composition 과제로 제출했다면 미국인 또는 영국인 원어민 라이팅 선생님한테 감점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칙적인 문장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첫 문장이 글감이나 주제 문장이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은 아니지만 가정하에 첫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읽는다는 것은 직독직해하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일단 첫 문장에서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을 고를 때, 중요한 부분을 고를 때 어떤 데에다 초점을 해야 되냐면 부정적인 단어, 부정어, not이나 never 또는 impossible, 이런 부정적인 단어에 초점을 둘 것이며, 또 역접의 부사나 연결 부사 같은 but, however,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The most puzzling. 자, 당황스러운, 이런 데 읽어야죠. 당황스러운 측면인데 innovation입니다. innovation. 이것이 이 글의 글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innovation의 황당스러운 측면이 바로 뭐냐면, 여기를 읽어야겠죠? 부정적인 단어죠. unpopular 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innovation 하면 굉장히 popular 할 것 같아요. 환영받을 것 같은데 unpopular 됩니다.
그래 놓고 이 부분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집중력이 뺏긴다면 효율적인 독자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충분히 이것만 읽어도 되잖아요. Innovation unpopular하다. 그러면 이런 어떤 주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죠? 이런 주장을 했으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문장은 입증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경우의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despite, 그죠? despite 또는 although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가 되면은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although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비록 비가 오지만 축구 시합은 개최되었다. 그럼 비가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구 시합이 개최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글의 주제잖아요. 핵심이잖아요. despite는 전치사고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렇지만 although와 비슷한 의미로 비록 뭐뭐 하지만 그렇다면 although나 despite 또는 비슷한 말이 뭐죠? in spite of 이런 단어들이 온다면 앞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뒷부분 즉 컴마 다음 부분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abundant evidence가 있습니다. 뭔 충분한 증거가 있대요. 그래서 뭐 쭉 이렇게 보고 컴마 다음에 여기죠. 여기가 핵심적입니다. knee-jerk reaction of most people입니다. 여기서도 knee reaction이라고 해서 단어가 주어졌어요.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했는데 something new 이게 뭡니까? something new 이거는 바로 innovation이죠.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innovation인데 innovation은 worry, sometimes disgust 이거 몰라도 돼요. 걱정거리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읽어봤자 첫 번째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 긴 문장을 해석하면서 읽었다. 수능 또는 모의고사 지문은 문단은요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innovation이 왜 unpopular한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해결책. 어떻게 하면 innovation을 popular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 글의 논리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독해를 한다 그래서 논리 독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죠? innovation이 unpopular하니까 왜? 이유? 그 다음에 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 일종의 문제점이죠. 그죠? innovation은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unpopular 되니까 해결책이 무엇인가에다가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if 어쩌고 이거 하지만 우리는 bad consequence가 있다고 상상한다. 이 역시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뭡니까? 이 unpopular 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죠?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유는 되지 않고 지금 계속 unpopular한 뭐 이런 사례들 어떻게 보면 3번이 그렇겠네요. 3번이 이유겠네요. 이유. 이걸 했더니 안 좋은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린 싫다. 여기가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그래요. 다 읽어보고 강의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들하고 읽어볼 때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보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innovation은 unpopular하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bad consequence가 있을 것 같아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We throw obstacle. 막 재를 뿌리는 거예요. innovator한테 혁신가에 가는 길에 방해물을 막 던져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죠? On behalf of 아주 좋은 대표에서 또는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bad consequence. 그러니까 4번 문장은 3번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vested interest, 우리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막 뿌리는 것, obstacle,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결책 아닌 해결책이죠. History shows, 그런 이런 방해 공작도 있고 하지만 역시 역사는 보여준답니다. 이게 주제 문장이죠. Innovation is delicate, 아주 섬세하고 나약하고 vulnerable한 flower예요. 그래서 쉽게 부서지는, 발밑에서 으깨지는 것입니다. But 여기죠. 여기가 바로 이 글의 주제 문장입니다. Quick to regrow 한답니다. 빠르답니다. 뭐 하는데요? 다시 성장하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Conditions allow. 그죠? Allow. 그죠? 컨디션이 allow 한다면, 조건만 허락한다면 innovation은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의 사람들이 obstacle 같은 거를 던져 넣었지만 또 굉장히, 그래서 innovation은 delicate하고 vulnerable한 flower와 같지만 조건만 만족한다면 다시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1, 2, 3, 4에서 5에서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여기서 가장 덜 중요한 게 뭘까요? 2번입니다. 또 굳이 또 중요하지 않다면 4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2번은 1번 문장을 다시 설명한 거고 4번 문장은 3번의 bad consequence의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2, 3, 4를 열심히 읽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 낭비를 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영어 문단 보면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문단에서는 1번 문장과 5번 문장, 거기서도 특히 puzzling, innovation, unpopular. 자, 그러니까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puzzling이란 단어, innovation, unpopular, bad consequence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quick to regrow 조건이 있습니다. conditions allow. 요 정도의 단어를 어떻게 한 겁니까? 골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연습한다면 이게 되는데, 이런 속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식은 직독직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열심히 듣고 빠르게 읽는 유능한 액티브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